사주로 보는 인생사. 주제별 명리 해석. 이직할까요? 결혼은 언제쯤 좋을까요? 혹은 이사를 하면 운이 트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하게 되죠. 사주 명리는 이 질문들에 단순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잘 풀리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직, 결혼, 귀인, 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을 사주 명리를 통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직과 직업 전환, 사주로 타이밍을 읽는 법. 직업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기 싫어서 더 나은 조건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의 흐름과 시기가 맞물려 있을 때 그 이직은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이직 타이밍을 볼 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운의 전환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지금까지의 환경이 낡고 무거워지며 자연스럽게 이동의 욕구가 생깁니다. 세운에서 충이나 역마살이 들어올 때 갑작스러운 변화, 조직 개편, 외부 제한, 이직 충동 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신이 들어오는 시기. 자신의 능력과 기질이 가장 잘 발휘되는 타이밍이므로 이 시기에 이직은 전환이 아닌 확장의 기회가 됩니다. 예시. 무토일간 남성, 인성 강하고 식상 약한 구조. 반복 업무엔 강하지만 창의성과 표현에선 스트레스. 30대 후반 병화대운 진입 후 식상 작용 활성화, 교육기획직으로 이직하면서 성과 상승. 신금일간 여성, 관성재성 약한 구조. 조직 적응 어려움, 경제적 불안 반복. 40대 초반 경금대운에서 관성작용 상승, 공공기관 이직, 직장 안정성과 관계 구조 확립. 이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주의 흐름을 타고 이직하면 운을 바꾸는 결정이 되지만 기운과 충돌한 이직은 오히려 방황을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주를 통해 진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주를 통해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가, 즉 적성과 에너지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적성을 찾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용신, 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 이 기운과 관련된 활동, 업종, 직무에서 성과와 안정감이 높습니다. 식상과 재성의 분포. 표현력 식상과 실리감 재성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 기획형, 생산형, 협업형, 리더형 등으로 성향이 갈립니다. 예시 1. 경금일간 화가 용신. 금속 기질이 강하지만 표현력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경우 많음. 화가 용신일 경우 금을 정제하여 사회적 도구로 활용해야 하므로 법률, 기획, 교육, 기술 개발, 디자인 등 논리 플러스 표현을 요하는 직무에 적합. 특히 금속 플러스 불 조합의 전기전자 분야도 잘 맞음. 예시 2. 개수일간 목이 용신. 감성적이고 직관적이지만 방향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유형. 목은 자람과 방향의 기운. 교육, 상담, 컨설팅, 작가, 브랜딩 등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성장을 돕는 업종에 적합. 직업 적성, 사주 유형 요약. 식상 강한 사람. 예술, 교육, 마케팅, 미디어, 기획. 재성 강한 사람. 금융, 부동산, 유통, 실무 중심 조직. 관성 강한 사람. 공무원, 관리직, 책임 있는 리더직. 인성 강한 사람. 연구, 상담, 교육, 치유, 행정 지원. 비겁 강한 사람. 창업, 프리랜서, 개인 브랜드 구축. 사주를 보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직은 타이밍과 함께 나다운 삶을 찾는 여정이기도 하죠. 다음은 결혼과 배우자 운에 대해 관성과 재성 그리고 사주 속 합작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에서 결혼운. 사주명리에서 결혼운을 볼 때는 단순히 몇 살에 결혼하나요 보다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과 잘 맞고 어떤 시기에 인연이 열리는가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결혼운의 핵심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관성. 여자의 사주에서 남편, 권위, 책임감. 재성. 남자의 사주에서 아내, 애정, 신리감. 일지와 합. 인연의 형성, 관계 유지의 방식. 이 요소들은 사주 속 어디에 있느냐, 강하거나 약하냐,
그리고 대운 세운에서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결혼의 시기와 형태, 배우자의 성향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여성 사주 정화일간 관성 편관 강함 일지의 충 다수 강한 남성에게 끌리지만 동시에 통제받는 관계에 필요함. 관성은 있으나 합이 부족하여 인연 형성이 어렵거나 짧게 그칠 가능성. 이 경우 관성이 너무 일찍 활성화되면 결혼의 기회는 있지만 유지는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음. 남성 사주 간목일간 재성미약 일지의 합작용 있음. 애정 표현이 서툴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잘 못 잡는 타입. 그러나 일지의 합이 있어 인연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흐름. 재성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진지한 관계가 현실화될 가능성 높음. 결혼은 언제 할까보다 누구와 어떤 흐름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사주는 그 인연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과 잘 맞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죠. 이어서 실제 궁합작용과 결혼 전후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주 속 궁합작용과 결혼 이후 운의 흐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혼이 곧 타인의 기운이 내 삶에 합류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 포인트가 생깁니다. 일지 합충의 변화. 배우자의 사주가 내 일지와 합을 이루거나 충을 일으킬 때 성향과 생활 리듬이 변함. 용신 보완 여부. 상대가 내 용신에 해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균형과 안정성이 올라감. 관성 재성 작용 강화. 결혼과 동시에 책임, 실리, 정서 안정 욕구 증가. 사례 1. 여성 사주 병화일간 용신은 수. 원래 외향적이고 표현이 강한 성향이지만 남편 사주가 수가 강하고 일지에서 해합이 형성됨. 결혼 이후 성격이 차분해지고 정서적 안정감이 생김. 남편이 그녀의 용신이자 안정 기운 역할을 함. 사례 2. 남성 사주 신금일간 재성 약함. 배우자 사주가 목 강함. 혼자 있을 땐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지만 결혼 이후 가정에 틀이 생기고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 안정. 배우자가 그의 부족한 재성 기운을 채워주는 구조로 작용. 궁합작용 핵심 요약. 합이 있으면 끌림, 충이 있으면 변화와 성장. 용신에 해당하는 기운을 가진 상대는 귀인 역할. 재성, 관성의 균형은 안정된 관계의 핵심. 궁합은 단순한 찰떡궁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기운을 어떻게 채워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혼은 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고 배우자와의 궁합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느냐보다 기운의 작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인생의 귀인과 이사 타이밍, 즉 사람과 장소가 사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인과 이사, 사람과 장소의 기운을 활용하는 전략. 이 사람 덕분에 인생이 풀렸어요. 이사하고 나서부터 뭔가 운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귀인과 지리 기운의 작용으로 해석합니다. 사주에서 귀인과 장소, 기운을 해석할 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인 신살, 천을귀인, 문창귀인, 천덕, 월덕 등 내 사주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방향, 시기. 이사 타이밍, 대운, 세운의 변화 시점, 충과 형이 작용하는 해. 환경을 바꿀 때 운의 방향도 함께 바뀔 가능성. 사주의 오행, 편중과 지역 기운 보완.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 북쪽, 물 근처 환경에서 회복력 증가. 예시, 귀인 작용. 개수일간 여성, 금이 부족한 구조. 대운에서 금 기운이 들어오면서 직장 상사, 멘토, 친한 선배로부터 도움. 이들은 천을귀인과 문창귀인의 기준에 부합하며 실제로 인생 흐름을 바꾼 존재. 예시, 이사 전후 변화. 병화일간 남성, 화목 과다, 수 부족. 계속되는 건강 문제, 감정 소진. 자 방향, 북쪽으로 이사 후 수 기운이 보완되며 체력 회복, 감정 안정, 직업 환경 변화까지 동반됨. 귀인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주의 흐름 속에서 누구와 연결되는가, 어떤 장소에 머무는가는 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 기운이 맞는 장소에서의 이사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닌 운의 리셋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귀인 작용과 이사 방향 선택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귀인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방향과 시기를 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귀인이 나타나는 시기와 특징. 사주에서 귀인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조언을 주고 결정적 순간에 기회를 열어주는 운의 촉매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귀인이 잘 작동하는 시기, 대운세운에 용신이 들어올 때, 천을귀인, 문창귀인 등 신살이 활성화될 때 합이 생기는 시기. 사례: 을목일간 남성, 화가 용신, 대운에서 병화가 들어온 해, 조직 내 리더와 깊은 신뢰관계 형성, 진급 및 프로젝트 주도. 귀인의 조건: 자신이 필요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사의 방향성과 타이밍. 이사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유의할 점: 현재 기운과 지역 기운이 조화로운가? 해당 해에 충이나 형이 발생하는가? 대운 전환기인가? 방위별 기운 예시. 북쪽 수기운, 지혜, 순환, 회복. 남쪽 화기운, 추진력, 명확성, 긴장. 동쪽 목기운, 성장, 변화, 새 출발. 서쪽 금기운, 수학, 전략, 정리. 사례: 신금일간 여성, 사주의 목과다, 금약. 서쪽 방향 이사 이후 판단력 상승, 삶의 구조 정리됨. 동시에 세운에서 금이 들어와 기운이 상승하는 흐름과 맞물림. 귀인은 사람이고 이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사주에서는 둘 다 기운의 전환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인이 나타날 때 그 관계를 붙잡고 환경을 바꿔야 할 타이밍에 이사를 한다면 운의 흐름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